드라마델리입니다.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최명지가 이제 은총이를 대놓고 의심하고 있네요. 부하나의 방을 뒤지고 동생들 집까지 모조리 뒤졌지만 건질 만한 걸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이제 도사리면서 은총이만 주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쪽이 진짜 같단 말이야. 최명지는 신여진이 자신의 친손자 대하듯이 은총이를 애지중지하는 걸 알게 되었죠. 긴가민가 하면서도 여우 같은 최명지는 머지않아 신여진과 은총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최명지는 유진이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유진이 남편과의 사이에 갓난아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선명하게 신여진이 은총이를 예뻐하는 걸 알면서도 감히 두 사람이 혈연관계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은총이 준 스티커를 소중하게 간직해 놓은 것부터 황진구를 시켜 그 집 제사에 보냈던 것까지 뭔가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머리에 들어오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심을 하게 된 것이네요. 6년 전 유진이가 자신이 살았던 집을 기억하고 찾아오자 최명지는 새로 이사온 사람 행세를 하면서 유진이를 없애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는 시행에 옮겼었죠. 유진이만 없애면 혜성그룹이 결국 자기 손에 들어오리라 철석같이 생각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제 곧 은총이 신여진의 진짜 손자라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은총이를 없애는 걸로 계획을 만들게 되겠네요. 유진이까지 한 번에 그렇게 만든 최명지가 더 이상 못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은 최명지의 편이 아닙니다. 신은 그런 일을 저지른 악인의 편이 될 수 없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아는 최명지가 신여진과 은총이를 의심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신여진의 레이더에 모든 게 걸려들게 되는데요. 바로 최명지의 이상한 행동들을 신여진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황진구의 엄마 신방울이 되겠네요. 신방울은 지난 2년 동안 신여진의 집에서 도우미 노릇을 하면서 살았었죠. 최명지는 윤세영과 황진구의 결혼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머지않아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이 뻔한데도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네요. 음식 솜씨 좋은 신방울을 꼬셔서는 황진구만 모르면 된다면서 눈을 속여놓고는 인연을 한여 부리듯이 부려먹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신방울은 최명지에게 서로 사돈이 되는 입장입니다. 만일 원래 도우미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해도 서로 어려운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는 게 맞는데요. 최명지는 신여진이 신방울 음식을 좋아한다면서 자신들 옆에 불러다 놓고는 마구 부려먹었네요. 그 이유도 사돈이라고 해서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심성이 착한 신방울은 고향 동생인 최명지가 하는 행동이 때로는 건방지고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받아주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늘 신여진의 침실이나 서재에 들어가 뭔가를 뒤지고 찾는 걸 보았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항상 거짓말로 뭔가를 꾸며대면서 그 상황을 무마한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시끄러운 일 만들지 않으려고 그냥 넘어갔던 일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 입장이 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황진구가 신방울을 도우미로 부려먹었다는 걸 알고 아주 심하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는 바로 집으로 함께 데려가 버렸었죠. 그런 과정에 윤세영은 시어머니가 될 신방울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황진구는 윤세영에게 싫은 소리도 했었는데요. 거기다 황진구는 구하나와 자꾸만 마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걸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세영은 한술 더 떠서 아예 구지석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침대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황진구와 윤세영의 사이가 서로 불편해지고 알게 모르게 파혼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런 입장의 신방울은 최명지가 신여진의 방에 들어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고 말았네요. 최명지는 구하나 본인을 속여가면서까지 신여진이 구하나를 자신의 딸 유진으로 만든 것에 대해
아직도 의문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여진의 서재와 침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도청 방지 기계가 달려 있는지 확인하는 기술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었네요. 방지 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도청 장치를 달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장 형사가 시키는 대로 그 도청 관련 기술자를 데려와선 서재와 침실을 오가면 조사를 했는데요. 한동안 신여진의 집에 오지 않기로 했던 신방울은 신여진의 부탁으로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오기로 하고는 최명지가 집을 비운 사이 먼저 집에 도착해 있었네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최명지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는 기술자를 데려왔던 것인데요. 그 사람이 도청 관련 기술자라는 걸 알았고 그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방울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네요. 회장님, 제가 이상한 걸 보게 되었어요. 신방울은 우선 그날 일어난 일부터 신여진에게 모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명지가 장영사라는 사람과 통화했던 일, 또 은총이 스티커를 보고 놀라서는 신여진의 침실로 뛰어들어간 일, 거기다 서류를 찾는다며 서재를 뒤지던 일과 금고를 열려고 사람을 불렀던 일 같은 걸 생각나는 대로 모두 이야기했었네요. 뭔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많이 이상하다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사실 신여진의 집에는 도청장치 방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걸 의심했었다면 신여진이 최명지를 집에 들여놓지 않았을 텐데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최명지는 안심하고 안방과 서재 그리고 구하나 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여진이 신방울의 말을 듣고는 먼저 선수를 치게 되네요. 집안 곳곳에 도청장치와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몰래카메라 같은 건데요. 요즘은 마이크로 소형 카메라가 있어서 공식적인 CCTV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인을 잡거나 수사를 할 때 쓰는 경우는 화장대 티슈박스나 화장품 케이스 그리고 침대 헤드나 사진액자 같은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봐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신여진은 황진구에게 의논을 해서 마이크로 초소형 카메라를 집 곳곳에 설치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여진은 실시간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CCTV 영상에서 최명지가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지 그 실체를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최명지의 악행이 드러나기 전에 윤세영이 먼저 사고를 치게 되겠네요. 윤세영은 황진구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거기다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화로 말하게 되는데요. 신여진은 그 사실을 알고 우선 황진구와 윤세영 둘의 파혼부터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불안해진 최명지가 슬슬 일을 벌이게 되네요. 최명지는 언젠가 유진이에 대한 신여진 마음을 없애는 부적을 침대 아래 붙였었죠. 사실 자신이 유진이를 없애버린 상황이지만 신여진의 마음에 계속 유진이 있는 게 싫어서 그런 마음을 없애달라고 무속인에게서 만들어온 부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유진이라면서 구하나를 집에 데려다 놓은 상태라 유진이에 대한 마음 부적은 필요가 없어졌죠. 지금 최명지가 가장 바라는 건 구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진실을 모르는 윤세영이 구하나 때문에 너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구하나를 집에서 쫓아내는 게 제일 급한 일인 것이죠. 그래야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인 은총이도 구하나를 따라 나가게 될 거고 말이죠. 그래서 최명지는 다시 부적을 만들어 왔네요. 신여진의 마음으로부터 구하나를 미워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부적인데요. 거기다 이번에는 한 가지를 더 만들어 왔죠. 사람의 목숨까지 해칠 수 있는 지프로 만든 인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명진은 부적과 그 인형을 가지고 와서 신여진의 화장대와 침대, 그리고 서재 책상 서랍 아래에 붙여두었습니다. 당연히 구하나 방의 침대와 은총이 물건에도 붙여놓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네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여진이 실시간으로 최명지가 집안에서 하는 짓을 다 보고 있으니 말이죠. 신여진은 최명지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수상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최명지가 유진이를 해쳤는지, 그리고 오래전 실종자 전담반에 보낸 유전자 샘플을 오염시켰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었죠. 우선 부적이나 지프로 만든 인형을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뭔가 악행을 하고 있다는 짐작만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결국 최명지는 은총이 칫솔과 신여진 칫솔을 똑같은 걸 사와서 바꿔치기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총이 밥 먹은 숟가락과 신여진의 숟가락을 훔쳐가기에 이르는데요. 신여진은 최명지가 자신과 은총이 유전자 검사를 하려 한다는 걸 알고는 미리 선수를 치게 됩니다. 최명지 하는 짓으로 봐서 유진이를 그렇게 만든 범인이라는 게 확실하지만 아직은 심증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신여진과 은총이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도록 유전자연구소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계속 최명지 동선을 따라붙는데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그러다 최명지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선 장영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스스로 자신이 유진이를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걸 실토하게 됩니다. 장영사는 구하나와 이두나의 보육원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유진이 보육원에서 구하나와 함께 지냈고 아주 친한 절친으로 성인이 돼서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통화를 하면서 최명지는 자신이 유진이를 꼬여내서 교통사고를 만들어 없애버렸는데 혹시 유진이와 구하나가 그 당시 서로 만나고 있었다면 구하나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 대화에서 최명지는 자신이 유진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두 말해버리고 말았네요. 신여진에게 실시간 전송된 영상은 음성까지 포함해서 모두 핸드폰에 저장이 되는 건데요. 신여진의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에는 최명지가 거의 자백하는 정도의 내용이 몽땅 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때 그렇게 만들었는데 구하나가 혹시 그 상황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안 되면 구하나도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만드는 게 나은가? 이런 내용의 대화를 장영사와 했던 것인데요. 이제 모든 범죄 증거가 신여진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죠. 최명지가 은총이를 향해 또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모르니 말이죠. 우선 최명지부터 경찰에 끌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동안 워낙 악독한 일을 많이 저질러 드라마를 보면 고구마 먹는 기분이었는데 오랜만에 사이다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